먼저 인사 한번 하고 저희 자리에 앉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사드리는 이정재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범수 씨.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이범수입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이 이제 정말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렇게 뭐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겠지만 이 정도 큰 규모의 영화들을 또 개봉을 앞두고 있는 또 두 분의 마음이라는 게 뭐 배우로서도 있겠지만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책임감부터 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뭐 사실 뭐 배우 생활을 오래 했지만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개봉작을 가지고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기다려오기도 하고요. 또 그 기다린 것만큼 또 설레기도 하고 또 뭐 그렇게는 그 마음은 항상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이범수 씨. 네, 새롭게 무엇인가 선보일 때는 그만큼 설레이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는데요. 역시나 또 이번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작품 또한 또 기대도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하고 하네요.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17개관에서 오늘 두 분 다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엄청 이 분들의 한 17배가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한번 17개관에 계신 다른 또 관객분들에게도 인사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뭐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관에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지만은 17개 관에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범수 씨는 이런 식의 이제 또 새롭게 또 17개간 분들과 함께 보는 그런 케이스도 그 전에 해보셨나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죠? 네, 어떠세요, 기분이? 재밌죠.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네, 오늘 모처럼 또 귀한 자리에 해주셨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반갑게 여기 계신 분들을 직접적으로 비롯해서 또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될 텐데요. 재미있고 또 즐거운 시간 되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시작되기 전 이 영화를 만들었던 어떤 과정들 같은 것들에 대한 인터뷰도 보기도 했었지만 배우들에게 직접 또 이 영화를 어떤 방식으로 또 선택하시게 됐고 시나리오의 어떤 부분들이 또 이 영화를 출연하게 결심하게 만들었는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정재 씨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뭐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 이게 정말 사실인 그 작전이었고 정말 그 실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인가라는 것이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낸 영화적인 어떤 스토리인지를 여쭤봤어요. 근데 작전 자체가 이제 첩보 작전을 펼쳤었던 인천 지역을 무대로 해서 첩보 작전을 펼쳤었던 것 자체가 사실이고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장학수라는 이 이름으로 나오지만은 그 장학수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으로 활동하셨었던 그분들의 어떤 그 활동을 다 취합을 해서 만드는 인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영화상에서 작전을 펼치고 했었던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실제 있었던 그런 작전의 일환 중에 하나였었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 저는 솔직히 한국 전쟁에서 과연 첩보 작전이 있었을까 이런 게 조금 좀 더 의문이 조금 있어서 좀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제가 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거를 좀 느껴보고 싶다라고 해서 자료를 이제 많이 받아서 읽어봤는데 대부분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인 걸로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 자료를 보고서 더 감동을 좀 느끼게 됐죠. 단순한 전쟁물뿐이 아니라 이 첩보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영화 초반에 굉장히 네네.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흥미를 느끼셨다는 그런 이야기였던 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시간들이란 것들이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렇게 아버님 세대만 넘어가도 이렇게 그 방식으로 고통받았었고 혹은 아니면 그 전쟁 속 가운데 있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범수 씨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한국 전쟁에 또 참여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네네네. 저희 아버님께서도 6.25를 참전하셨었는데요. 평소 아버님께 말씀드렸던 뭐 6.25에 관한 그런 이야기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이 생각났죠. 작품하는 내내. 평소에도 전쟁 영화를 좋아하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 작품을 제안받았을 때 너무 우리나라 또 이야기를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소재로 네. 영화화하는 작품이기에 더 뜻깊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뭐 과거를 경험 삼아 또 보다 발전된 현재와 또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네,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인천 상륙작전 하면은 뭐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작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작전이 성공하기까지 보이지 않은 숨은 영웅들, 해군 첩보부대 그리고 또 인천 시민들이 주가 되었던 켈로 부대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전이었다. 그 작전의 성공의 한 축을 우리 국군이 담당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도 또 새로운 깨달음이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작품에 임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이미 눈으로 이 영화 모두 확인 하셨겠지만 또 스틸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다시금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장면을 한번 볼까요? 명장면 토크입니다. 스틸로 다시 보는. 네,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장학수와 대원들의 엑스레이 작전입니다. 초반에는 사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러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긴밀한 방식으로 첩보전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정재 씨는 대북 첩보작전 엑스레이를 이끄는 수장 장학수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셨어요. 극화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존하는 인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서 캐릭터를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좀 신경 썼던 부분들이나 혹은 참조하셨던 부분들 같은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 혹은 이제 실존 인물을 영화하고 연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다른 영화하고 많은 부담감이 좀 따르는 건 사실인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예. 조금이라도 뭐 좀 누가 되지 않을까 혹은 이제 좀 더 저희가 영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조금 더 뭔가를 살을 엉뚱하게 좀 붙이지 과장하지 않을까, 않나. 과장되게 붙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좀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저희가 실수하지 않으려면은 좀 많은 자료를 봐야 되는 것들이 그게 아마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 자체도 이제 제작진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방대한 자료를 좀 최대한 좀 많이 좀 읽고 참조하게 됐죠. 정말 한국사에 있어서는 암살에 이어서 이번 영화까지 공부가 상당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범수 씨 지금 이 스틸에 나와 있는 이들이 이렇게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의 그 타겟은 바로 인천 방어사령관 임계진이 가진 어떤 정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형적이지 않은 악역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배우로서는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 특별히 또 신경을 쓰시면서 임계진의 역할에 접근하셨나요? 네, 뭐 단순합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악역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악역을 좀 더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고요.
또 저의 바로 전작이 신의 한 수라는 그렇습니다. 네, 네. 살수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그 악역이기에 기왕이면 그 살수라는 인물과 좀 더 차별되고 좀 더 변별점이 있는 그런 악역이기를 좀 희망해서 좀 더 살도 좀 찌우고 좀 더 능글맞고 기름진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스틸을 한번 보실까요, 네, 명장님? 인천 지역으로 이제 잠입하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인 것 같아요. 예. 함께 했었던 또 함께 팀을 이루었었던 그 배우들과 함께 호흡은 어떠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어떤 그룹의 리더로서 연기를 해본 적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뭐 그런 어려움을 좀 잘 몰랐었는데 리더인 척 하다가 빠지는 그런 역할은 좀 하셨죠? 예, 보통 네, 맞습니다. 보통 그런 역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개인적인 네. 그런 연기를 좀 하는 게 좀 더 많았었는데 어떤 그룹의 리더로서 연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영화상에서도 내가 이 그룹의 리더로서 뭔가 이렇게 장악력과 리더십과 뭐 여러 가지 면모들을 이제 보여드려야지만 된다라는 그 진짜 같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 안 해본 연기여가지고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고민도 좀 많이 하고요. 예, 좀 더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이 끝나고 나서도 이제 왜냐면 이게 참 지방 촬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촬영 끝나면 숙소가 같고 식사하는 식당이 같고 하니까 이제 그런 데에서 오히려 좀 더 뭔가 이렇게 리더로서의 리더보다는 동료애를 좀 더 많이 키웠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다음 스틸을 함께 보실까요? 이어서. 네. 국제연합군에 맞서는 북한군 인천 방어사령관 임계진의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정말 저 머리 스타일 하며 너무나도 딱 떨어지는 저 모습. 북한군 그 내부에서 연합군이 공격 루트에 대해 회의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인천으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의 장면인데요. 이범수 씨 같은 경우는 이정재 씨와 또 리암 니슨 씨가 이렇게 정반대에 서서 싸우게 되는 임계진이라는 인물을 연기를 하셨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 사투리를 또 쓰셔야 하고 또 살도 좀 찌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또 여유가 있고 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그 첫 장면에 보면 그 담배를 말아 피우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느낌 같은 것들이 오히려 더 들었었던 그런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그냥 악역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이 인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설정하시고 신경 썼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나요? 제 첫 장면이 장학수를 소개받고 또 제 부하 직원이 뭐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저 옆에서 담배를 마르면서 딴짓을 하고 있죠. 이렇게 무심한 척. 네. 그게 제 임계진이라는 인물의 첫 등장 소개 씬이기 때문에 나름 신경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나의 모습을 놓고 그 하나의 모습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성격일 것이고 어떨 것이다라는 느낌을 드리고자 그런 설정들을 했고요. 재미삼아 말씀드려보자면 실제로 그 6.25 때 북한군의 그 군복이나 이런 것들은 소련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소련 군복이 좀 멋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우리가 이제 영화 촬영에 있어서는 좀 그런 것들이 또 보여지는 지점에서의 또 그 카리스마 같은 것도 미적인 네. 또 면들이 있으니 실제적으로는 조금 독일 군복을 첨부하자라고 해서 또 디자인의 어떤 그런 핏감이나 옷의 맵시나 그런 면에 있어서 독일 군복을 좀 참고를 많이 했죠. 의상팀에서.
사실 맞아요. 보통 지금까지 보아왔던 영화 속에 북한군 하면 조금 더 거친 느낌 같은 것들이 더 많이 있었고 조금 또 흐트러진 느낌 같은 것들이 좀 이런 방식이 아닌 식으로 많이 그려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 영화 속에선 오히려 남한군처럼 더 딱 떨어진 느낌 같은 것들이 임계진을 조금 다른 인물로 좀 만들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인천 지역 그 방위사령부님이시라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저는 그냥 완전 고증으로만 입혀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또 보통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셨군요. 아, 예. 두 분은 사실 인연이 꽤 깊으시잖아요. 아, 예, 그렇죠. 네. 태양은 없다 기억나네요 갑자기. 네. 오브라더스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쵸. 네, 긴 인연이 있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저 누가 봐도 너무 싫을 정도의 그런 악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두 분이 절대로 반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현장 상황들 뭐 현장에서의 어떤 환경이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일부러 서로 막 등 돌리고 계셨던 건 아니시겠죠? 그렇죠. 진짜요? 워낙 너무 사이가 좋으시니까 촬영 현장에서 그걸 누르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셨어요? 어떤 걸 누르는 거예요? 친한 관계임을 누르고 이 영화 속의 캐릭터에 몰입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보통의 그 사이보다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저희들은 직업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촬영 현장 배우로서 촬영 현장이 너무나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예를 들자면 한 번은 제가 공포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뭐 분장. 네, 그런 분장을 하고 이렇게 또 놀래키고 뭐 이런 거 하다가 또 컷하면 또 같이 마주 앉아서 밥 먹고 다시 그 분장 그대로 또 끝나면 또 다시 또 놀래고 그런 것처럼 저희 현장에서도 총을 들이대고 또 뭐 내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고 하다가도 컷하면 또 같이 또 음료수 마시러 가고 또 아까 못다한 이야기 또 하게 되고 다시 또 준비됐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또 다시 또 눈을 부릅뜨게 되고 이런 것들이 또 자유로우니까요. 네. 긴 시간 동안 또 이범수 씨 옆에서 또 함께 보면서 이번 작품 하시면서 또 남다르게 느끼셨던 점이 이정재 씨 있으셨어요?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그 오브라더스 끝나고 13년 만에 만나는 그러게요. 어떤 그런 자리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13년 동안 서로 또 각자의 어떤 그 일들을 많이 했었고 또 그랬었던 부분들이 또 이제 다르게 이제 다른 작품으로 이제 만났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 참 더 깊이도 있어지고 또 날카로울 때는 더 날카로워지고 한 그런 어떤 연기의 어떤 그런 깊이가 많이 느껴졌어요. 네,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정재 씨야말로 워낙 정재 씨야 또 재미있고 또 유쾌하고 겸손하니까 처음에 정재 씨를 태양은 없다 때 만났을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젊고 또 말 그대로 하이틴 스타였잖아요. 또 4, 5년 후에 오브라더스를 작품으로 만났을 때 반가웠죠. 와 우리가 5년 만에 만납니다 하고 깔깔대며 반가웠는데 그렇게 깔깔대고 반가워한 지 13년이 또 지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또 벌써 그렇게 시간이 지났냐라고 또 추억을 또 이야기했었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느끼는 면이 역시나 배우가 또 한 분야에 또 노력을 하고 또 정성을 쏟고 집중한 만큼 더더욱 더 무게감 있고 든든한 그런 멋진 배우로 우리나라 영화계 배우로서의 또 한 축을 또 이루고 있으니 너무나 반가웠고 기뻤죠. 그래서 저희 인천 상륙작전을 또 공동의 추억을 또 남긴 셈인데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희 둘에게는 또 다른 추억의 그런 작품이 됐습니다. 네. 다음 스틸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기만 해도 참 무섭네요. 네. 영화 속에서 총을 다루는 장면이 뭐 두 분에게 다 많이 있기도 하지만 이 총을 다루는 장면들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도 굉장히 상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범수 씨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
에서 그 아이리스나 뭐 라스트 같은 작품에서 총을 쓰실 일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영화 속에서 쓰여진 총 같은 경우는 뭐 시기적으로도 한 50년대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현대의 총들과 굉장히 다르고 그것을 또 자기의 몸처럼 다루는 것들의 액션도 상당한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 배우의 기본 중에 하나가 현장에 가면 현장 그 지형과 또 이런 물건, 소품과 친해져야 됩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겠죠. 저는 님계진으로서 이 총, 지금 이 화면에 나오시는 이 총과 나오시는 이 총. 네, 지금 화면을 보시는 이 총과 친해져야 했는데 이게 참 친해지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몇십 년 전에 쓰여지던 실제 총이기 때문에 총이 한 3발 나가면 안 나가요. 총알이 2발, 3발 나가면 이 스프링이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연달아 막 2발, 3발, 4발, 5발, 6발, 7발 쏘지만 실제로는 2발 쏘고 안 나가면 다시 또 스프링을 늘렸다가 다시 끼워서 다시 또 쏘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게임은 그 친해지려면 계속 뭐 베개 밑에다가 놓고 자고 옆에 놓고 이렇게 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요? 그 추운 겨울날 이 차가운 총을 또 베고 자면 또 입이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네. 두 사람이 이제 눈빛을 교환하는 그 순간에 서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 물론 제가 리암 니슨 씨에게는 묻지 못했지만 이정재 씨는 그 순간 어떤 느낌, 배우끼리 또 느껴지는 말로, 그러니까 대사가 없었던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장면 기억하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열심히 해주실 거라고는 솔직히 좀 기대를 못했어요. 네. 그랬고 처음 이제 현장 이제 가서 이제 제가 3번째 날인지 2번째 날 이제 리암 니슨 씨 이제 촬영하는 그 일주일 동안에 제가 한 3번째 날에 아마 촬영하게 된 때 가서 이제 보게 됐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저분도 우리 영화라고 자기 영화라고 생각할까라는 거가 참 궁금했었는데 이건 정말 내 영화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열의를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분도 좋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고맙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연기하는 거를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연기하셨던 거를 싹 다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더 기다렸다가 저희 이제 현장 편집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현장 편집본을 싹 다 보게 됐어요. 그래서 리암 니슨 분이 이제 메가더를 어느 정도의 깊이와 감정적 온도를 높여놨는지를 저는 좀 알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인천 지역의 모습과 그 다음에 메가더가 지금 있는 그 장소는 그 동경이 좀 더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동경과 인천이 계속 교차 편집해가는 그런 그 영화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은 장면 안에 있지는 않지만은 감정의 높이를 또 맞춰야 그거를 분명히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싹 다 보고 느낀 거는 이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죠. 네, 다음 스틸을 또 이어서 볼까요? 다음 장면이 메가더 정글 첫 등장의 다음 장면이 안 나오고 있지만요. 네, 사실 메가더 정글 네, 나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장면이고 서로에게 총을 거두면서 대치하는 아주 강렬한 씬이었었고요. 생각 이상으로 이 액션씬이 엄청난 그 속도감과 동시에 막 그 긴장감을 좀 불러 일으켰었던 것 같아요. 이 장학수의 존재가 탄로나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인데요. 사전에 합을 좀 맞춰 보시면서 연습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전체의 액션씬을 어떤 방식으로 또 준비를 하셨고 어떤 준비가 또 필요했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분 중에 네. 저희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죠. 이 장학수의 정체가
탄론하기 전과 탄론한 후에 또 리듬이 달라지고 또 그렇죠. 그게 전개가 또 양상이 또 달라지는데요. 이 씬을 촬영하기 위해 우리가 한 이 씬을 며칠 촬영했지? 한 4일 촬영했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잠 못 자고 네. 또 세트 스케줄이 있어서 세트장 스케줄이 있어서 잠 거의 못 자고 왜 항상 거의 못 자지? 네. 그 잠을 거의 못 자고 또 촬영했었는데 그리고 또 편집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서로 총물 겨루는 그 긴박감이 있는 장면 이전에 네. 전화를 받죠. 이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전은 폭풍 전야처럼 둘이 더 흥겨워요. 더 축제 분위기식으로 더 흥겨운데 그런 고조된 흥겨움 속에 그 느닷없는 전화를 받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또 반전의 그 변화의 폭이 큰 장면인데 그만큼 공을 들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정재 씨는 쭉 이어서 보면 뭐 신세계에 이어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는 역할을 누군가를 속이는 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또 상대를 믿게 만드는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누군가를 속이고 누구를 믿게 만드는 것의 가장 키포인트는 뭔가요? 아리송한 표정. 이 영화 속에서 계속 그것들이 의심하고 의심당하고 그러나 또 믿게 만들고 하는 것이 영화 초반에 거의 긴장감의 모든 것이잖아요. 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신세계와 암살을 통해서 약간 그런 좀 연기를 한번 해보니까 인천 상륙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속이기 힘든 상대였나요? 아주 이제 의심이 많은 남자죠. 예. 잘 믿지 않고 뭔가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네, 저 마지막 스틸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대치를 끝난 이후에 인천 시내 추격전도 이 영화의 또 큰 볼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장최가 탄론한 장학수대위와 첩보부대 대원들이 인계진과 북한군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이 촬영 중에 부상을 당하는 일들도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괜찮으신 거죠? 네, 어떤 부상을 당하셨나요? 부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이마에 한 10원짜리 화상을 좀 입었고요. 지금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메이크업으로 커버를 했어야 됐고요. 지금 사라진 거예요? 네, 지금은 거의 잘 사라졌고요. 네. 그다음에 작은 거예요. 손목 인대가 찢어졌고요. 그래서 2달 기부스를 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약지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3달 기부스 했어요. 잘 붙어요. 많이 당해보. 시간이 길죠. 예, 그러니까 붙는 시간이 붙기는 하지만은. 정말 산업재 수준인데. 그리고 남들은 잘 몰라요. 네. 그쵸. 사실 그게 가장 배우들은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저도 인민군 보조 출연자 따발총에 걸려서 계단 뛰어내려가다가 계단에 걸려서 양 무릎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는데 정말 공중에서 그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한 1분 이상으로 느껴지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넘어지는 순간 이거 크게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무릎이 꽝 닿는 순간 아주 뜨끔했는데 인대가 왼쪽 무릎 인대가 안 좋아져서 진통제 좀 맞고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근데 무릎에 또 물 찬 거 좀 빼고 한 2달을 이렇게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업으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지금 야속했어요. 나으리가 무릎 아프다니까 더 안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배우들이 눈에 보이는 부상, 마음의 부상, 여러 가지 부상들을 그 현장에서 맡게 되지만 또 그걸 누구에게도 표할 수 없다라는 이중고 같은 게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이 영화에 보면 그 1950년대 인천 시내의 모습이 완벽하게 또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범수 씨 같은 경우 그 안에서 촬영하는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간 느낌. 정말
그러니까 뭐 인천시까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의 배우가 하나의 작품을 만나서 그 시대의 그 인물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 하는 그런 그 맛이 있거든요. 역시나 지난 3, 4개월 동안 1950년대의 사람으로 살아보려 노력했는데요. 네, 그런 재미들이 있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또 아주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정준호 씨를 비롯해서 김선아 씨, 뭐 추성훈 씨 등 이렇게 사실 어떤 영화에서 다 주인공을 하실 분들이 이 영화에 기꺼이 또 참여를 함께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추성훈 씨와의 격투 장면 같은 경우는 실제 격투 선수 어떠셨어요? 네. 영화에서는 격투 장면이 있어도 상대방을 때리진 실제 치지는 않죠. 네. 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실제로 때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영화용 액션은 좀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실수로 이렇게 때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근데 그분 주먹은 실수로 맞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포스러운 게 그런 분이 열심히 하실 때입니다. 네, 뭐 영화 찍으시는 동안 또 그리고 이제 또 완성된 영화를 보시면서 또 각각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장면이다라 생각하는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배우 각각 분들이 어떤 장면을 또 마지막으로 꼽아주실 수 있는지.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이 영화 장르 자체가 이제 첩보물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서로가 서로의 정체를 알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팽팽한 어떤 그런 긴장감을 찍었었던 장면들이 제일 기억에 남고 좀 재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범수형이랑 연기했었던 어떤 그 서로 간의 어떤 그런 탐색전. 그렇죠. 예. 네. 그런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죠. 이범수 씨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 뭐 공들인 장면이니까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 손꼽아 보자면 장교클럽실에서 그 장학수의 정체를 알게 되는 전화를 받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라고 뭐 되뇌이며 이렇게 하나 둘씩 툭툭 치는 그 장면에서 오는 서로 간의 긴장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재 씨와도 그 장면을 찍을 때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애착이 가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장학수란 사람이 왜 이렇게 또 어떤 방식의 또 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 순간 또 많이 또 알게 됐었던 그런 장면이기도 했고, 저 역시도 굉장히 긴장감 넘치게 보았던 이 사람을 지금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분들 진짜 팬이고요. 예전 작품도 되게 잘 봤습니다. 이번 영화도 되게 잘 봤고요. 네. 이제 궁금한 게 이번 영화 촬영하면서 촬영장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뭔지. 네. 촬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이범수 씨 혹시 기억나시는 분? 예. 너무나 기억나요. 기억나요? 여러분 평소에 탱크 타실 수 있습니까? 탱크 탈만해요. 근데 저희 탱크는 좀 문제가 많은 탱크였어요. 네. 시속 5km 이상 잘 안 가고요. 총알은 두 제가 발하면 안 되고 시속 5km. 네, 아마 제가 예측하건데 네. 뭐 이렇게 불도저처럼 이렇게 아주 오래된 불도저 폐차 위기에 있는 불도저를 잘 개조해 탱크로 잘 개조해서 아주 깨끗하고 새거 아주 갓 제조 생산한 탱크처럼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힘들어하는 탱크. 네, 그래서 뭐 재미삼아 말씀드렸고요. 네. 아무튼 그 탱크를 타고 촬영할 때 이 탱크의 위용이 이런 거구나. 네. 그렇게 이제 실감하게 되는 경험을 했는데요. 근데 그 장면 너무나 영화상으로는 좀 편집이 많이 됐는데 탱크씬 그 장갑차와 탱크가 쫓기는 씬을 한 2주 가까이 촬영을 했어요. 와. 영화상으로는 이제 20초 나왔는데
아무튼 그 장면이 저한테는 또 이번 작품을 통해서 경험한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정재 씨 혹시 가장 기억 남는 촬영장에서의 기억 같은 게 있으세요? 이마에 화상 입었었을 때, 팔 좀 부러지고 이런.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촬영할 때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사람에 대한 기억이 참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일했었던 배우분들하고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의 기억들, 또 스태프들이랑 어떤 그 교류가 있었던 그 상황의 기억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촬영을 했었을 당시가 이제 겨울이 이제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제 야외 촬영이 이제 많고 이제 또 해안가고 하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거의 이렇게 어디 추위를 이렇게 그 피할 곳이 사실 없었거든요. 네. 스태프분들도 되게 고생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 이제 폭격이 일어난 후여가지고 많이 부서진 듯한 그런 그 미술을 이제 세팅을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무가 이렇게 많이 이제 부서져서 이렇게 돌아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무를 모아서 모닥불을 그래서 제가 모닥불 담당이나 마찬가지여서 그걸 이렇게 하나 좀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넉넉하게 피워놓으면은 스태프분도 오시고 배우분들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불 쬐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정말 전쟁 같은 촬영이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전쟁을 통과해 오셨던 셈이네요. 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 이범수 씨가 한 분만 선택해 주실래요? 네, 저희 가운데 네. 흰 남방 입으시고 네네네. 네. 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팬입니다. 네. 다음번에 또 역할을 맡으신다면 어떤 배역을 맡고 싶으신지 궁금해서. 네. 네. 사실 배우들에게 있어서 배역이 내가 맡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혹시나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감독님들이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영감을 얻으실 수 있게 원하시는 어떤 배역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흐름과 시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외과 의사 봉달이나 오네어나 자이언트나 이런 역할을 맡을 때는 그런 류의 역할들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역할들을 맡다가 좀 자극적인 좀 더 성격이 있는 악역을 또 희망할 때 또 신의 한 수라는 작품을 또 만났고 또 그런 연장선에서 또 이번에 림계진이라는 역할을 또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왠지 모를 막연한 느낌상 조만간 또 코믹이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또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배우로서 어떤 역할이든 또 재미있게 또 임하고 싶죠. 이범수 씨의 코믹 연기는 언제라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정재 씨는? 네, 저는 이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염라대왕이시죠? 염라대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너무 궁금해요. 염라대왕 같이 웃으시네요. 그래서 저도 그 출연 제안을 받고서 네. 제의를 받고서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한참 웃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분장 테스트도 몇 번을 거쳐서 아웃룩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로서도 처음 해보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해서 완전 궁금합니다, 진짜. 그래서 그 염라대왕 역할은 사실 그렇게 그 영화에서 아주 그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서부터는 이제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정윤철 감독과 네.
함께 여진구 씨와 함께 그 대립군이라는 영화 사극인데요. 예, 거기서 또 뭐 좀 재미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뭐 기대되는 그런 염라대왕부터 시작해서 네, 여진구 씨하고의 만남까지 다 기대됩니다. 저희 한 분 정도 더 얘기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이번에는 이정지 씨가 한 분을 선택해 주세요. 저기 가운데 남성분 안경 아, 네. 쓰시고 네. 예. 네, 다정히 이렇게 손 들고 계시는 네, 네. 네, 네. 마음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으신가 봐요. 본인이 선택하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예인 처음 봐요. 아, 네, 연예인 처음 보신다고요. 네. 질문 부탁합니다. 저 네. 팬인데, 네. 오, 네. 그쵸. 아, 해치지 않아요.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암살 찍으실 때 탈모 걸리셨다 했잖아요. 네네네. 탈모 있었죠. 예. 극심한 다이어트로 인한 탈모가 있었죠. 예. 나오셨나요? 나으셨는지 궁금하시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정상 수준으로 많이 다 돌아왔고요.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요. 네. 다이어트를 해서 탈모가 온 줄은 몰랐고요. 이상하게 이제 암살 촬영하고 있는데 자고 일어났을 때 벽에 이제 뭐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뭐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그 피부과를 갔었거든요. 네, 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저를 이제 보더니 제가 그때 많이 말라 있었거든요. 혹시 다이어트 하냐고 그래서 다이어트 한다 그랬더니 뭐 검색어 창에 이제 다이어트를 써봐라. 네. 연관 검색어가 뭐가 나오는지. 탈모가 나오나요? 탈모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저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암살은 항상 그 몸무게를 유지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암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막 이제 막 먹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예, 튼튼합니다. 지금 옆에서 제가 확인하기에 굉장히 수치 많아요. 네. 근데 정말 배우들은 또 살을 이번에 임계진 역할 같은 게 또 찌우셔야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맡으면 또 빼기도 해야 되고 정말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식의 노력들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찌우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죠? 지울 때는 입이 호강했죠. 근데 원 상태로 또 다시 빼야 할 때에 또 그 너무 멀리 간 만큼 힘들죠. 돌아오려니. 네. 네, 오늘 뭐 그 영화 속의 스틸들을 보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과 동시에 두 분의 또 인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이어져서 받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 하루 남겨둔 이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반짝이는 등대와 같은 신발을 신고 오셔서 저희를 지금 밝혀주고 계신 이정지 씨부터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 라이브톡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오늘 어땠는지 또 그리고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연기자가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개봉 때밖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뭐 공연을 하는 또 뭐 일도 있다면은 뭐 그런 식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연기만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개봉 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일밖에는 사실 없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연기를 더 잘하고 싶고 또 새로운 면을 보여드리고 싶고 한 그런 것들은 다 관객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100% 보시면 아마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참 또 이번에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는데 참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저희 영화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범수 씨도 이렇게 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또 관객분들하고 바로 앉아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오늘 자리 어떠셨는지와 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즐거웠습니다. 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을 중심으로 배우 스태프분들이 또 지난 겨울 3, 4개월 동안 모여서 열심히 촬영에 임한 만큼 저희들의 정성과 그런 애정이 스크린을 통해 여러분들께 전달되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또 정재 씨나 저나 또 다른 좋은 작품으로 또 인사드릴 것이고요. 아무쪼록 오늘 보신 이 저희 영화가 아주 오래오래 추억으로 간직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어나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